이번 시간에는 유방의 화성 입성과 신앙대학살, 홍문의 연민, 항우의 보복과 진나라 멸망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유방의 화성 입성. 기원전 208년 9월 장안의 진나라 군대를 사시나무 떨듯 무력화시키고 있었던 항량의 급작스러운 전사 소식에 초나라의 조정은 정치적인 거목이 사라지면서 혼란스러웠으며, 조나라 고록에서의 조왕 헐과 장의의 포위 소식에 초왕 의제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폐공 유방으로 하여금 진나라 본국인 함양과 북경을 공략하고 송의와 항우에게는 조나라 고록을 격파하고 관중인 진나라 본국으로 출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먼저 관중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관중왕의 자리를 주겠다는 초의제의 공개적인 조건은 누가 봐도 고록에 들려 장안을 평정하고 관중으로 진격해야 하는 항우에게는 불공평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우는 자신만만히 그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위나라 풍패의 촌놈인 유방이 설마 관중을 공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의 반론적인 믿음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다. 관중 공략은 오직 나 항우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방이 북경으로 진격하기에 앞서 북경 화성에 도착하는 여정 및 관중의 위치부터 확인해 봅시다. 먼저 유방의 진격로를 살펴봅니다. 초왕 의제의 명을 받은 유방은 단지 9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관중으로 향하고 있었다. 유방이 관중까지 가는 길목에는 수많은 진나라의 군대가 진주해 있었고 9천의 군사로 관중을 함락하는 것은 계단으로 바위를 치는 격과 같았다. 이러한 유방에게 은인이 나타나는데 그의 이름이 여기기이다. 여기기는 당군 진류현 고양향 사람이다. 여기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지명 진류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군은 태원으로 이곳이 바로 남양이다. 진류가 남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 당의 남양을 기반으로 수나라를 장악해서 황제가 된 인물이 당고조 이온으로 진류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제천제양이 바로 제나라이며 제주입니다. 그리고 카이퐁행 개봉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봉상현으로 이곳이 조선 화성의 봉상이기도 합니다. 여기기가 천부가 있었던 봉상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기의 고향은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이곳에서 여기기의 화력과 기지로 유방은 남양 진류의 군대를 자신의 수하에 두고 양산을 지나 관중으로 진격했던 것입니다. 관중이란 관의 중심으로 이 관이 바로 함곡관 천문관입니다. 바로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는 곳이 관중이며 중국 중화였습니다. 진천이란 진나라가 시작된 진읍에 있었던 하천이 진천으로 이것을 청주에 있는 물이 청수현이라고 했습니다.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을 천하의 중심, 관의 중심인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유방이 이곳에 자리를 잡은 진짜 이유는 이곳 섬소의 패상은 자신의 본국이 위나라 풍패로부터 강과 육지를 통해 물류와 인적 자원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습니다. 유방이 진나라의 동부에 진지를 구축하면서 진승상 조고가 여러 차례 소신을 보냈던 것으로 만약 진나라가 유방에게 항복하면 조고 자신을 관중왕으로 봉해달라는 요청을 유방은 이런지하에 거절했던 것으로 유방이 관중왕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유방의 군대는 북경을 우선 공격하지 않고 심리전을 펼쳤을 것으로 그 이유는 북경에 천부가 있었던 천하의 이목과 민심이 집중된 지역이며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진나라의 수도인 북경에서 진나라의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던 승상조고가 이세 황제 호해를 겁박해서 자결시키고 자영을 진왕에 앉혔는데 승상조고가 자영의 계책에 피살되어 진나라 전국이 순식간에 급변했던 것입니다. 진왕 자영은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했던 조고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진정으로 진나라의 안위를 걱정한 사람입니다. 자영 생각에 현재는 유방의 군대만 북경 근처에 진지를 구축하고 진나라를 위협하고 있지만 금강 너머의 조나라에서는 항우가 조나라를 평정했고 진나라의 대장군 장안이 항우에게 항복한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유방은 진시 황제에게 멸망당한 위나라 사람으로 그는 위나라의 왕족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진나라에 대한 반감이 심하지 않았겠지만 항우는 다르다. 항우는 초나라가 망할 때 끝까지 저항했다가 숨진 항인의 손자로서 또한 장안의 진군에게 살해당한 항량의 조카로서 항우의 진나라에 대한 원한은 꽤 사무쳤을 것이다. 진왕 자영은 이러한 핵심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유방이 진나라 정벌에 대한 출절문을 읽고 화성과 함양으로의 공격을 지시하자 진왕 자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죽었을 때나 입는 흰색 수위에 목에 죽음을 의미하는 비단끈을 동여매고 길거리로 나와 무릎을 꿇고 유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방의 군사가 성문에 도착했을 때는 성벽에 있는 진나라의 깃발들이 모두 철수되고 항복을 의미하는 흰색 깃발들이 나부꼈으며 성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저 멀리 진왕 자영이 대로상에 석고대자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무혈 입성으로 진나라의 화성과 함양을 장악한 유방은 5가지 조건의 약속을 공표한다. 첫째, 진왕자용을 죽이지 않는다. 이로써 진나라 왕족들의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유방의 자유스러움을 부각시킨다. 둘째, 진나라의 전공인 화성의 아방궁에서 기거하지 않고 군영에서 머물 것이다. 이로써 유방은 진시황제의 폭정에 의해 만든 화려한 아방궁이 아니라 군영에 머무르면서 진나라 백성들의 환심을 얻었고, 셋째, 보상을 받지 않는다. 이는 진나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진나라 백성은 유방을 믿고 따랐을 것이며, 넷째, 이것이 그 유명한 약법 3장으로 살인을 하면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상해를 입히면 죄의 정도에 따라 형량을 매길 것이며, 절도를 하면 죄의 경중에 의해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진나라를 이끌어왔던 모든 진나라의 법은 이 순간부터 폐지했다. 그동안 폭정에 시달렸던 진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유방만세를 외치며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모두 절실히 기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에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항우의 진격과 신한대학살. 신시개천의 무대 조나라를 장악하고 진나라의 명장 장안의 항복을 받은 항우는 진나라의 20만 군사를 합해 총 40만의 대군이 들여 관중을 향해 출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희망과 야심으로 가득했어야 할 항우의 얼굴은 비참함과 분노로 물들어 있었다. 유방이 관중인 함양과 하성을 점령했고 진왕자영이 항복했다는 비보를 이미 들은 것이다. 항우의 생각은 단 하나, 유방이 관중을 장악했던 말든 현재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면 모두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다. 항우는 화성 근처에 진지를 마련하고 함양과 화성 공략을 계획하고 있을 때 협자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항우의 진중에 있는 진나라에 항복한 군사들이 자신들의 수도인 진나라가 이미 유방에게 항복했고, 유방의 관용으로 진나라가 이미 평온을 되찾았으니 항우 밑에 있는 모든 진나라의 병사들이 만약 함양과 화성으로 쳐들어오면 이는 진나라의 형제끼리 싸우게 되는 결과이니, 그대 항우에 항복한 진나라의 병사들은 함양과 화성의 진나라 병사들과 내응해서 같이 항우를 몰아내자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던 것이다. 항우는 반란의 불씨를 우려해서 묘안을 공표하게 되었다. 현재 진나라의 수도를 장악하고 있는 유방의 군대는 초의제가 보낸 초나라의 군대로 이미 진나라는 멸망했으니 그대 진나라의 군사들은 모두 내일부터 고향으로 귀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미 진나라가 망해서 전쟁은 끝났으니 휴대하고 있는 모든 무기 물자는 반납하고 오늘은 술과 음식으로 마음껏 즐기기 바란다. 이에 기쁨에 들뜬 죄 없는 진나라 병사들은 귀향해도 된다는 소식에 무기를 반납하고 술과 음식으로 골아떨어졌을 것이다. 한밤중에 곤히 잠들고 있는 진나라 병사들에게 항우의 명을 받은 초나라 군사들이 비무장인 진나라 군사들을 신안에서 진나라의 장군 장한, 삼하은, 동해를 제외하고는 대학살을 벌였던 것이다. 그들 초나라 군대의 지휘를 용포가 하였던 것이다. 용포, 그는 항우의 해결사였던 것이다. 믿기지 않지만 항우가 진나라 군사 20만을 대학살했다고 하는 신안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 경상도 송주의 군명이 가야 신안, 경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이 신안으로 서울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새로운 울타리인 뜻으로 새로운을 새 신으로 표기했던 것으로 경산은 경도인 서울에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한 후였던 항우가 진나라 수도인 화성에 출격한 여정과 아주 동일한 여정이 바로 장안의 황제로 있었던 당 현종이 안록산의 난으로 촉으로 몽진을 가는 과정과 동일한 코스였던 것입니다. 당 현종이 몽진을 가는 상황서순 남경가에 신안의 정체가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안이란 새로운 도시인 새울, 새로운 울타리, 서울과 동일한 의미로 이를 한자로 음치한 것이 신안이었습니다. 이태백의 시를 인용합니다. 상황서순 남경가. 상황은 현종을 말하는데 756년 안록산이 장안을 점령할 때 현종이 서쪽으로 몽진하여 촉으로 가는 것이며 촉과 송도를 현재의 사천성에 지명 이입한 결과 소순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서안에서 사천성까지 황제가 과연 45일 만에 갈 수 있을까요? 상기에 문제가 되는 장소가 건장대로 모든 역사 해설서에 건장대를 장안에 있었던 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고봉 기대승의 건장충회라는 시를 한번 확인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조작을 뚫고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고봉 기대승 선생님의 공력의 실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건장궁의 봄 새벽 3월 초하루 월가입니다. 건장대와 건장궁은 건장인 동일한 지역의 건물입니다. 천문만호란 장안을 표시하는 중요한 단어로
이 시에서는 고봉 기대승 선생님이 한양의 권장궁에서 야근을 하면서 조여하는 신하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무제가 세운 한양의 권장궁에서 소위 조선의 명종 19년 3월 초하루에 조여했던 사실을 월가로 제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장궁은 한무제 유철 때 한양에 지은 궁궐로 조선의 명종 19년에 조여에 참가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고조 유방은 한중인 한양을 기반으로 천하를 통일했으므로 국가명이 한나라가 되었던 것으로 한양이 바로 장안이었던 것입니다. 낙양을 기반으로 했던 안사의 반란군이 한양 장안의 권장궁을 공격하자 당 현종이 부랴부랴 촉인 성도로 몽진갔던 것입니다. 상황서순 남경가의 제3수를 인용합니다. 상황서순 남경가의 원본은 신도로 되어 있는데 번역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고의 성도가 바로 신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신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선의 개국 공신이 정도전입니다. 참고로 신도와 신하는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실록에는 태조 3년 10월에 삼각산 아래에 도읍을 정하고 경도라 하여 서울로 삼았다고 되어 있으며 봉화백 정도전이 팔경시를 지어 바쳤는데 원 제목은 신도 팔경의 시를 올리다입니다. 정도전은 경도인 서울을 신도라고 부릅니다. 제2수를 인용합니다. 정도전은 서울의 도성을 철옹송이라고 합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지문집 제3권 윤남구에게 써서 붙이다를 인용합니다. 이 도성의 철옹성이 화성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도전은 화성을 신도로 표현했고 신도인 화성부에 철옹성이 등장합니다. 화성은 서울의 진산이 화산에 있었던 성이기도 합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이 신안, 경산으로 신안과 신도는 동일한 지역으로 경산이란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산이 경산입니다. 항우가 대학살을 벌인 신안이 바로 신도인 서울이었던 것입니다. 항우가 진나라의 조정이 있는 북경 화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도의 입구에서 진나라에 항복한 병사들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홍문의 연 유방은 진나라의 본국인 화성 함양을 이미 장악하고 있었고 성중에서 화성의 입구인 서울 신안에 진주한 항우의 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유방의 군단은 10만, 항우의 군단은 40만으로 항우가 진나라에 항복한 군인들을 대학살하고도 천나라에서 지원군이 속속 도착하면서 군세가 이미 계속 불안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방 자신은 더 이상 충원할 또는 지원받을 군사가 없지만 항우의 군대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었다. 항우는 40만 대군을 이끌고 신풍의 홍문에 진을 쳤다. 군사력과 군대 숫자에서 모두 우세했던 항우는 단숨에 유방을 물리쳐 관중의 주인이 되고자 했다. 반면 유방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항우에게 대적할 의향이 없음을 전하려 했다. 결국 유방은 항우에게 사죄를 하여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으며 유방이 불과 100여 기만을 이끌고 홍문으로 향함으로써 회합이 이루어졌다. 회합에서 유방은 자신을 항우의 신하라 칭하며 사죄했다. 처음에 신과 장군이 함께 진나라를 공격할 때 장군은 조나라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소신은 쉽게 관중에 도착했고 공교롭게도 신이 먼저 관중에 들어가 진의 항복을 받아냈으나 신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장군에게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군대를 패상으로 몰리고 장군을 기다렸던 것인데 장군께서 저와 장군을 이간질하려는 소인배들의 말만 듣고 저를 의심하신다고 하니 천하의 백성들까지 그러할까 두렵습니다. 항우는 유방이 신이라 지칭하며 조아리는 모습을 보고 그를 죽이려고자 했던 마음을 접고 연애를 베풀었다. 이때 항우는 시골 출신인 유방이 천하의 주인 자리를 놓고 경쟁할 만한 상대가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하지만 그의 모사 범증은 달랐다. 범증은 이때야말로 유방이라는 후한을 없앨 절호의 기회라 여겼고 그래서 그는 항우에게 여러 차례 유방을 죽일 것을 눈치 주었으나 항우는 거듭 이를 무시했다. 이에 범증은 항우의 사촌동생 항장을 시켜 건물을 치는 척하면서 유방을 죽일 것을 지시했다. 항장이 연회장내에서 번뜩이는 칼을 들고 건물을 치기 시작하자 유방의 모사 장량은 유방이 위태롭다고 판단하고 즉시 중모장한 본캐를 불러들였다. 본캐의 소란스러운 입장에 놀란 것도 잠시 항우는 짐짓 요유를 부리다가 본캐에게 술과 날고기를 내렸다. 본캐가 호기롭게 이를 모두 먹어치운 뒤 다른 사람의 유언비를 믿고 공을 세운 유방을 죽이려는 행동은 진나라의 행패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책망하듯이 말했다. 항우는 이에 마땅히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머쓱해진 항우가 마지못해 본캐를 자리에 청하자 험악해진 연회장 분위기는 가라앉는 듯했다. 유방은 이때를 기회 삼아 몰래 말을 타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항우는 홍문의 해합에서 자신의 우유부단함으로 유방을 죽이지 못한 것이 자신의 운명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갈지 전혀 몰랐다. 오직 항우의 모사 범증만이 이를 한탄할 뿐이었다. 항우와 유방이 회합한 홍문이 신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풍을 확인해 봅시다.
풍이란 항구조 유방의 고향 풍읍인 전주로 이곳에 부친을 모셔와서 풍읍과 똑같은 마을을 지었는데 그래서 신풍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풍은 항구조 유방이 있었던 화성과 아주 가까운 곳으로 유방이 매일 부친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지척의 거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수원에 있는 성이 화성이며 수원의 성안에 또한 신풍동이 있습니다. 문제는 화성은 경도인 서울의 화산인 삼각산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로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서는 경도인 서울의 진산 삼각산을 화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신풍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이렇듯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서는 신풍의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풍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신문지 제3권 윤남구에게 써서 붙이다를 인용합니다. 이곳 화성부의 철옹성이 바로 남조인 동진 송제 양진의 무대 권업이며 신풍으로 일만주 수나무를 해마다 심었던 경도인 서울의 남산이었습니다. 항우의 보복과 진나라 멸망. 기원전 206년 홍문의 연 이전에 유방은 이미 항우에게 자신은 진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없으니 철군하겠다는 문서를 전달했고, 유방의 군대가 화성에서 철군한 상태에서 항우가 군대를 홍문에 직결시킨 것으로 홍문의 연은 일종의 진나라를 항우에게 바치는 인수인계 의식이었던 것이다. 진나라의 수도 제왕의 도시 북경 화성에 진입한 항우의 눈은 살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자신의 조부인 항영과 숙부인 항량의 죽음이 모두 진나라와 직접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항우의 화성에서의 대학살, 대약탈의 현장을 담고 있는 역사적인 증거가 동파 소식의 조초문입니다. 조초문을 통해 대학살의 현장이 어디였는지 또는 심각한 그 상황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동파 소식의 봉상팔간의 제2수 조초문을 인용합니다. 상기 조초문의 핵심은 조초문이 있었던 장소가 진나라 목공의 기념궁으로 능호대기의 무대 옹성인 화성부라는 사실입니다. 동안이 낙양의 수도를 정한 뒤에 사람들이 이 북경 화성을 서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서경잡기의 한 구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서경잡기의 오작궁 석기린을 보건대 소식의 능호대기에 그 남쪽에는 한무제의 장양궁과 오조궁이 임여해 오작은 오조의 오식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무제의 오작궁이 여산과 진시황릉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초문이 있었던 곳은 항우가 대약탈과 대학살을 벌인 바로 그 장소로 진나라 목공의 무대인 옹성의 기념궁이라고 했으며, 기념궁은 또한 능호대기의 무대로서 그곳이 화성이었으며 역사 속에 진한수당의 궁궐들이 모여 있었던 진주라고 말했습니다. 진왕제왕은 속고대제하고 항우에게 빌었을 것입니다. 나는 나라를 잃은 왕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죄 없는 백성들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항우가 진시황제가 초나라를 멸하고 우리에게 행했던 참혹했던 참극을 잊을 수가 없다. 오직 그것을 갚는 길이 있을 뿐이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라 했던가. 아방궁을 태운 불은 석대를 타고도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의 야행, 부귀를 얻고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 방길을 홀로 걷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본래의 뜻은 아무도 없는 방길에 비단 옷을 입고 다녀보아야 자기를 보아줄 또는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항우가 고향인 초나라로 돌아가 대환영을 받고 싶었나 봅니다. 이에 항우는 자신이 불태운 아방궁이 있었던 제왕의 도시에서 철군하였던 것이다. 다음 회에서는 한왕 유방, 영웅 한신의 등장과 초의제의 피사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